오넥스TV 주간 영업 유통 뉴스 80분입니다. 국내 경제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키워드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달러 환율은 불안합니다. 인터넷은행 대출 연체 잔액이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는 높아졌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연체금액이 3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타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말부터 매분기 잔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불안합니다. 이번 달에만 100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물가와 고용이 안정되면서 강달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화 환율은 1,3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각종 경기지수가 줄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원화값은 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1, 2월 무역 적자는 벌써 작년의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뛰면서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주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주세 인상과 원재료 물류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영혼 유통 마케팅 기사입니다. 주간 키워드입니다. 유통 채널 회사별로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집객, 시간, 유통 효율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AI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4월부터 폐점 시간을 밤 11시에서 10시로 조정합니다.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조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측면으로 영업시간을 줄여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롯데마트는 슈퍼와 통합구매를 본격화합니다. 통합구매 그리고 유통단계 단축, 카드사 할인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홈플러스는 신선식품의 경쟁력을 더 높여갈 계획입니다. 신선식품에 대한 품질 혁신입니다. 맛과 신선도에 대한 품질 기반을 전반적으로 다듬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더 현대가 누적 방문객 8천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팝업을 띄우고 새로운 컨벤션을 만들었습니다. 매장을 찾을 이유를 성과지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AI 카피라이터 루이스를 채용했습니다. 향기로 기억되는 너의 새로운 시작. 봄 입학식 향수를 주제로 만든 루이스의 광고 카피입니다. 편의점이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중소기업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매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템포가 빠른 채널입니다. 소량 다품목, 아이디어 상품에 적합한 채널일 수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1인 가구를 겨냥해서 신선식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U는 냉장육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GS25는 신선식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저가 생필품을 강화해서 대형마트와 경쟁하기도 합니다. HY가 메시코리아를 인수, 강력한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식약처가 축산물 관리법을 개정합니다. HY는 냉장육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냉장육 배송 서비스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 초콜릿 하우스가 부산에 새로운 핫플이 됐습니다. 오픈 열흘 만에 방문객 5,000명을 넘었습니다. (2030) 세대의 커스터마이징 식당이 인기입니다. 자기 취향에 맞게 재료를 고르고 주문합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가 읽혀집니다. 쿠팡이 만성적자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물류 투자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습니다. 신선식품에 대한 재고 관리도 성공해 보입니다. 유료 멤버십은 1,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흑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통시장 점유율은 4.4% 시장 2위로 성장했습니다. 옥션이 파격 행사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브랜드만 24시간 노출하는 극한 특화 그리고 건강 전문관을 출시합니다.
200만 명대로 급감한 월간 이용자 수를 늘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너진이 스마트폰과 이너진 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기반 방문 판매를 강화합니다. 기존 방문 판매 형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기존의 최소 판매 수량과 의무 교육, 대리점 출퇴근을 없앴습니다. 대신에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컨텐츠 커머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좋아요 수가 자산인 세상이 됐습니다. 고객 유치, 이용자 수 유지,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한 서비스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확장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서치 GPT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쇼핑, 페이, 지도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우리말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최적의 답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에 특화된 언어 모델이 강점입니다. 편한 한국말로 더 빠르고 강한 검색 기능을 기대하겠습니다. AI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획기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체한다는 우려, 그리고 기회 균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활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챗 GPT를 활용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알고 배운다면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면 시간 활용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의 시간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과 배움,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챗 GPT에 대한 논란은 더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딱 두 개입니다. 선별 능력과 활용 능력은 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계는 정확합니다. 내가 쓴 만큼, 내가 활용하는 만큼 효율을 가져옵니다. 기술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기와 사업에 연결되는 기술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일 때마다 배워야겠습니다. 내 일과 사업에 어떻게 연결시킬지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소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AI가 연결되는 소식도 많아졌습니다. 검색, AI 검색, 스마트폰, 음성기술, 모바일 이미지, 기억장치,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일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해야겠습니다. 전기차로 전환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내연차 생산 감소로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부품수는 줄어들면서 협력업체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30km를 무인 배송도 거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배송 일자리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준비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 명품 플랫폼이 신뢰의 늪에 빠졌습니다. 직매입을 늘리고 자체 감별사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명품 업계가 정품 인증, 리셀 방지에 직접 나섰습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과 브랜드 가치라는 자산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신뢰와 가치는 평상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너진 신뢰와 가치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평상시 잘해야겠습니다. AI 학원을 찾는 중장년 소식입니다. 내 업무가 대체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AI를 알아야겠다. 배워야겠다. 내 업무를 대체할까 두렵다. 조금씩 배우고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불황기에도 인기 제품은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세심하게 그리고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파 콘서트 소식입니다. 아바타와 춤추고 10대 딸과 아빠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몰렸습니다. 세상은 다양해지고 국경도 연령도 없어진 듯합니다. LG전자 소식입니다. 온라인몰에서 화장품도 팔고 있습니다. 각질 제거기도 출시했습니다. 제품 판매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체험만 가능하고 온라인몰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곳입니다. 필라도 온라인몰을 바꿨습니다. 직접 판매 D2C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소비자 직접 판매 노력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통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탈플랫폼 전략으로 보입니다. 챗GPT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챗GP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일반적인 대답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잘 물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질문하는 능력 자체가 기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경제 기사입니다. 주요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긴축 장기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과 증시, 환율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지속되면서 공급망 세판짜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IT와 전기차 부품사들이 인도, 미국, 베트남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를 접어들면서 중국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양해가 3월 4일날 개막했습니다. 올 성장 목표로 5%대가 제시될 듯 합니다.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재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8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예상보다 약 11년 앞선 수치라고 합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공통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네스TV 주간 영업요통 뉴스 80호를 마칩니다. 늘 초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